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구박사입니다.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또 주간에 많이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요일, 토요일 이렇게 몰아놓고 치료를 하다 보니 또 본의 아니게 금요일 마감 방송 좀 진행을 못했습니다. 또 이미 마취가 되어 있고 또 입안이 좀 얼얼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또 주말에 돼서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네요. 오늘은 아침 일찍 중국인 친구 뭐 도와줄 일이 있어서 저기 경기도 양주 의정부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, 양주에 있는 뭐 강아지 농장을 좀 다녀왔었어요.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허스키를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중국으로 좀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 좀 한 3개월 맡겨야 된다고 그 주변에 있는 강아지 이 훈련소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데를 좀 몇 곳 돌아봤는데 참 세상에 별의별 비즈니스가 있구나,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규모 큰 데는 또 굉장히 큰 데도 있고요. 적은 데는 소소하게 하는 데도 있고, 아무튼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. 자, 바로 시황 들어가면, 일단 지난주 목요일날 언급을 드렸죠. 시장은 하락하지만 한 번에 더 백신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, 카페에 이제 소비 지표가 개선된 부분을 좀 급하게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목요일날 시장의 하락이 뭐 좀 급했죠. 특히 이제 장 마감에 이제 중국 증시가 4.5%가 빠지다 보니 그로 인한 이 주변 국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동반적인 하락과 나스닥 선물의 이제 장중 한때 거의 마이너스 2% 가까운 하락을 보였을 정도로 좀 하락이 좀 깊었었는데요.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월요일날 있을 아스트로제네카 영국 제약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일단은 지수의 하방은 조금 지켜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희도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만은 회원님들한테 이제 매수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요. 뭐 매수를 하더라도 뭐 이제 YMT라는 종목, 좀 강했던,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 정도야 뭐 생각을 했지만은 그 외의 종목들, 그리고 목요일날 들어왔던 종목에 대한 손절 의견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여전한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, 그리고 8월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차곡차곡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7월은 그래요. 이 경제 지표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이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지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. 그 기대감이 차 있는 이 지표들이 시장을 막아줬고, 자, 그럼 8월달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사실 실제로 8월달, 즉 8월 초까지는 갤럭시 노트, 갤럭시 폴드 2에 대한 언팩이 8월 5일날 잡혀 있고, 7월 23일날 이 미국의 이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빅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사실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게 8월 증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고요.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대형주들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. 이 다음 이제 아스트로제네카 이후에,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가 이제 시장에는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,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일정 부분의 현금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. 시장은 항상 원회로 오르지만 않습니다. 상승 과정 속에서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든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
그리고 빠질 때도 계속 빠지지만 않죠. 그런 과정과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변동성에서 다시 올라온 증시에 환호하기보다는 다시 떨어질 구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바로 시황 들어갈게요. 금요일 국내 증시는 나스닥 및 유럽 증시의 지표상의 혼조 속 소비 지표는 양호했으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기대치에 미달을 했죠. 그러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, 즉 나스닥 장 마감 전에 기존의 1조 달러 미만이라는 부분을 1조 3천억 달러로 언급을 하면서 이로 인한 나스닥 상승, 그리고 7월 달에 원래 만료가 되는 이 실업에 대한 이 보조급이죠. 그 자금 소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호재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 한번 헬리콥 머니가 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 헬리콥 머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떨어진다면 소비 지표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국 자체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요. 그 부담이 뭘로 이어지냐?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. 이미 7월 달에 이 각 주의 봉쇄가 이어지고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늘면서 사실상 사망자가 기하급수로 느는 건 아니지만 네, 이 이동이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 지표가 한 번 더 주춤하는 모습이 그럼 시장 전체의 기간 조정에 이 성격을 띨 수 있는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중국 증시는 사실 10시 반부터 저희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. 사실 월요일 장초에 매매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10시 반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봤습니다. 중국 증시의 반등이 이어지는지를 보고 중국 증시가 일단 반등을 했고 견조한 모습에 추가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. 그 이후 2시 전에 시장의 흐름을 좀 봤는데 사실 2시 이 구간입니다. 이렇게 지표를 보죠. 오전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다가 중국 증시에 근접할 때 위험하다. 왜냐면 중국 증시가 어제 워낙 큰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빠졌고요. 오후에 2시가 다가오는 기점에 한 번 더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. 이 끌어올린 거는 이 프로그램의 이 원웨이적인 수급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이 거의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. 하루 종일 들어오다가 2시 근접할 때만 좀 빠졌지 가격에 끌어들였죠.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날 증시는 특히 코스닥의 IT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집중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더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 네, 시가총액에 좌지우지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. 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영국 아스트로제네카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1차적으로 선반영이 시장에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이 미 증시 보면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12%대로 마감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정규 시장에서는 좀 올라와서 6.5% 하락 마감을 했죠. 그 여파로 기술주들이 추가 조정을 좀 보였고요. 이제 기술주들이 추가 조정을 보였고 이제 이로 인해서 아마존 좀 크게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사실 알파벳은 또 크게 빠지는 않았네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빠지고 대신 인텔이라든지 이쪽은 좀 오르는 약간 혼조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약했고 뭐 비메모리 쪽은 좀 강했다 뭐 정도
즉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세 속에 마감이 됐고, 모더나가 좀 15% 상승하는 등 좀 서로 차별된 모습 좀 마감을 했어요. 다음 주 미국의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변동성이 있는 한 주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. 테슬라의 경우 이번 분기에 이제 이미 앨런 머스크가 실적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지만, 그게 이제 이 단기 기대감 소멸로 작용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.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재용 정의선 부회장이 2차 회동이 이제 23일 그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, 또 23일 날 미 연방통신위원회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, 현재 5G 종목들은 지금 금요일장에 조정이 나왔죠. 한 번 더, 네, 화요일이나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간에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종목들 보면서 마무리하죠. 자, 해외 증시를 오늘은 한번 보면, 일단 중국 증시는 예정된 구간에서, 이 갭 구간에서 일단 바닥을 잡아줬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월요일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하락의 중심봉을 뭐 돌리지 못한다든지 5일선에 맞고 떨어진다든지 하면 다시 추세가 깨지는 이런 봉에서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는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나스닥은 그래도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, 일단 11선, 21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네,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. 넷플릭스가 이제 개파락을 좀 했는데, 일단 21선에서 추세를 만들어줘서 더 깨고 내려가는지 좀 봐야 되고, 테슬라 또한 아직까지는 추세는 있으나 이 고점에서 대량 매도는 항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여지고요. 마이크론은 조금 아쉬워요. 마이크론 좀 아쉬운데, TSMC는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,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빅테크 기업들도 여전히 힘을 좀 못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네요. 흐름이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이 정도 보여주고, 또 국내 이 MSCI 코리아 지수는 크게 빠지고 그런 점도 없네요. 왜냐면 나스닥이 전일 선물에서 장 마감 이후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줄 알았으나,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했고 거의 혼조로 마감한 거에 비하면, 네, MSCI 이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한 것 같네요. 자, 그럼 국내 지수를 좀 보죠. 일단 코스닥, 네,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날 이런 갭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. 장악형이 나왔는데 장악형 이후에 이런 갭. 근데 이 다음에 이걸 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,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이런 게 나올까봐, 네, 이거를 주의하고자 시장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. 이미 신고가를 만들고 추세를 지금 상방으로 만들어 놓고 가다가 이 추세대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이 공의 흐름, 이런 추세대, 여러 가지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래 꼬리에 많이 닿아 있는 구간 추세를 만든다면,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추세였죠. 여러 가지의 저점들이 닿는 구간이 추세였고, 이 추세를 돌파한 봉들, 여기에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고, 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의 추세가 되겠네요. 이 정도. 아니면 여기 저가와 저가를 잇는다면, 그래서 양봉만 잇는다면 이런 추세도 나오겠고,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
지수가 올라갔다가 이런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올라간다면 네, 현금화를 일부 해놓고 네, 추사 때 하단에서 지수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진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져요. 반대로 코스피 관점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및 현대차 이쪽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. 기존에 이제 수출주들의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언택에서 컨택으로 많이 넘어간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봐지고요. 특히 현대차가 최근에 수급 개선 강도, 현대, LG전자의 수급 개선 강도가 상당히 강하죠. LG전자를 뭐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속홀딩 관점으로 최대한 8만원까지 아니면 8만원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 네, 그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동안 못 갔던 주식들에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요. 현대차도 금요일날 수급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. 이때 나왔던 갭 이후에 들어 올리는 이 흐름과 수급의 강도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. 또 삼성전자 또한 수급 개선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. 수급 개선 강도가 최근 이제 거의 14, 15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굉장히 강했고요. 상각 수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만 높여준다면, 삼성전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SK 하이닉스인데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또 같은 반도체 주 중에는 그냥 조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얘도 때가 되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. 이렇듯 삼성전자의 흐름과 움직임 속에서 IT 섹터 수출주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삼성전기는 일단 MLCC 기대감으로 사실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.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. 휴대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좋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 제가 봤을 때 희박한데, 이 이후에 전기차 시대로 갔을 때의 이 MLCC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, 시장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횡보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반등을 했고, 일단은 추세를 다시 돌려놓는 모습, 20일선 위로 올려놓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략 가능할 걸로 보여지네요. 그리고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죠. AP 시스템 여전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속 홀딩하고 가면 될 것 같고, 뭐 테크윙은 추후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. 뭐 이런 구간까지 떨어져 주면 뭐 좋은 거죠. 누적 수급이 좋아요. 누적 수급도 좋고 수급들 돌파 흐름도 좋기 때문에 눌려주면 여전히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버브 반도체는 이제 반등은 나왔으나 수급이 그렇게 풀려주지가 않아서 네, 일단 관망하고 보는 거고, KMW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KMW는 전량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네, 공략을 해볼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. KMW를 매매할지 아니면 추후에 이제 뭐 솔리드라든지 에이스 테크라든지 뭐 다시 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솔리드, 에이스테크, 서진 시스템, 다산, 네트웍스 등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5G도 23일 주파수 경매가 남아있기 때문에, 그리고 최근에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굉장히 좀 약해요. 흐름이 약한데 이 구간에서 쉽사리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게 좀 부담은 되는데 수급적으로는 약하나 실적은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,
한진칼도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강합니다. 근데 이제 기태법인의 매도가 좀 나와서 좀 흔들렸는데 이 수급의 강도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눌리고 시장에 앉았을 때 눌려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 관심 가져야 되고, 진 매트릭스가 좀 좋았죠. 굉장히 이 흐름이 굉장히 좋고, 장중에 시초에 올렸다가 급락시키고 올리는 이 세력의 힘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. 이제 아스트로제네카 이슈 나오면 이제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요. 거의 신풍제약 스타일로 올라갔죠. 자, 이거랑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. 미코바이오메드. 여기서는 안 나오네. 미코바이오메드라고 비상장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미코가 일단은 시간 외에도 흐름이 좋았고, 월요일날 돌파시키고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에 편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미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큐어는 기회가 된다면 21선 언저리에서 보고요. 임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니까. 그리고 YMT도 흐름은 괜찮아요. 이렇게 되면 매매는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매매는 하기는 어렵고, 뭐 가다가 이제 일단은 저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. 저희는 차익 실현을 여기서 하고, 일단은 뭐 여기서 바로 갈지, 바로 갈 수도 있겠죠, 경우에 따라서. 근데 아래 꼬리를 확 줬다가 확 밀어버렸다가 이렇게 갈지,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, 아무도. 그래서 보면서 할 거고, 지난번에 들어왔던 수급이 크게 이탈이 없다면 큰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. 종목의 내용은 한번 찾아보세요. 저희는 다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,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솔루션하고 CS윈드를 한번 같이 묶어서 보면, 현대에너솔루션도 기업이 크죠. 일단은 돌파 이후에 지지 구간인데 수급이 크게 이탈이 없어요. 지지시키고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흐름이겠죠. 여기까지 흐름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속 관찰 필요해 보이고, CS윈드 이제 와, 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네. CS윈드는 좀 따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. CS윈드가 이제 그 장 마감 전에 사실 156억에 윈드타워 공계약을 체결을 했는데, 일단 누적 수주 잔량이 1조를 넘었다라는 이슈도 있고요.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속에서 풍력이 좀 갑니다. 그래서 풍력주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에이펙트, 금요일 저희 종가 베팅 종목이고요. 사실 돌파 눌림으로 들어가서 매수 단가는 여기입니다. 매수가는 7,500원에 매수가 돼서 일단 수익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고요. 두 가지 방법이에요. 아마 바로 올라간다면 매도를 할 것이고, 그냥 아니면 홀딩을 할 것이고,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고, 뭐 이런 구간의 지지가 있으면 아래 꼬리를 다시 잡아서 매매하는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.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요.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은 네페스,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았죠. 테스나 이번에 올라가면 돌파될 거로 보여집니다. 이제 둘 중 하나예요. 테스나 저희 가지고 있는 거 70% 매도를 했어요. 이때 솔직히 물렸습니다. 물리고 여기 떨어질 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. 이때 드린 게 아니라 이때 추가 매수를 의견을 해서 이제 뭐 올라왔는데,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. 왜냐, 얘가 하는 게 이미지 센서입니다. 이미지 센서. 이것도 비메모리에 속하고, 원래 소니가 1등이었던 부분을 삼성이 가져왔죠.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. 테스나는 업계 1위이기 때문에
본격적으로 휴대폰 계약기가 들어간다면 이 거대한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라면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봐야 되고, 저희도 매도는 했지만 물량을 남겨놓고 여차하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. 네페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졌죠.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눌렸다 가는 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이런 갭 구간에 눌리면 보려고 하고요. 아래 꼬리 잡고 쭉 올릴 수도 있으니까.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과거 얘가 이제 왜 이때 이러한 상승을 보였는지 알아야 됩니다. 과거 AD 테크놀로지는 TSMC의 이 파운드리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였어요. 근데 이때 뭐 다 박살나고 갑자기 올랐던 이유가 삼성으로 회사를 바꿨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그 팹리스 설계 회사가 됐는데, 지금 TSMC 화웨이랑 거래가 끊겨도 3분기에 실적이 더 잘 나온답니다. 삼성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고요. 그렇다면 삼성 쪽에서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네요. 이제 금요일날 저도 다시 이제 시장을 보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데, 바로 올릴지 아니면 또 눌릴지, 아무래도 눌린다면 21선 근처라든지 이런 돌파 구간에서 눌리면 이제 접근을 해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날 저희는 사실 현대공업도 공략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워요. 왜냐면 장 초반에 이제 낮은 구간에서 들어가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는 없었는데, 이 정도 들어갔어요. 이 정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너무나 지지부진한데 현대차는 장중 7% 이상까지 오르지, 수급은 엄청 좋은데 얘만 좀 못 가서 조금 아쉬웠고, 그냥 수익원 위해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오해 좀 올랐죠. 통상 현대차와 뭐 기아차가 올라가면 굉장히 좀 탄력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. 한번 올라갈 때 이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.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, 이런 흐름을 워낙 잘 보여주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,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딩을 하고 착 뻗는, 피라미딩을 하고 착 뻗는 이런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날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, 네,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가입을 받고 가입을 더 이상 또 안 받을 예정입니다.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날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시장을 이제 뭐 몇 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사실 문자로 매도는 거의 다 문자로 나갑니다. 매수 관점에서는 정말로 이 쉽게 안 빠질 종목들, 문자로 샀을 때는 이 종목은 최소한 무조건 좀 빨리 가는 것보다 서서히 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문자로 매수를 의견을 드리고, 사실 라이브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 언급을 합니다. 그래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종목을 다 사야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문의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시장의 변화라든지,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, 그리고 시황 관점을 보고 함께 그런 시장을 읽어나가는 법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되시고,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